안녕하세요. 예, 대선 출마 공식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했는데요. 오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열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당내 비박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정몽준 의원은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로써 박근혜 전 위원장의 불통 이미지가 한층 더 강화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박근혜 전 위원장께서 이제 그 불통과 소신을 관철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앞으로 이제 다양한 계층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많이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고, 또 그동안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점이었다면 더 많은 장점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박 대선 주자들이 불출마를 함으로써 새누리당 경선 흥행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우리 정몽준 전 대표님과 이재호 의원님이 불출마를 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 예. 우리로서도 꼭 참여해서 경선이 좀 흥행이 더 커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게 아쉬운 점이긴 한데, 예. 현재 김문수 지사 쪽에서는 이제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한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김문수 지사라도 참여를 하신다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체급에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경선 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치 룰 가지고 다투다가 합의가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잘 조정이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불참으로 결론이 난 부분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박근혜 캠프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강하게 실천하겠다는 그 의지를 엿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박근혜 위원장께서 김종인 박사를 이렇게 이제 좌장으로 모신 것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그분의 철학을 정책화해서 실천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놓고 예전에도 이제 불거졌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부와 캠프 간의 경제민주화의 갈등 어떻게 바라보면 좋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빨리 극복을 해서 이제 통일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또 당내의 경제민주화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래서 가장 좋은 안을 내놓자 이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이제 내놓으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좀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로 해서 이만큼 다들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이제 곧 이게 잘 통일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과정에서는 크게 꼭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상득 전 의원이 검찰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또 너무 이제 참 불행한 일이고, 어떤 역대 정권, 어느 정권도 이 친인척 비리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했고, 이명박 정권은 그나마 가장 그래도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런 예외가 아니고 역시 똑같았다, 이런 평을 듣게 돼서 너무나 좀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비리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잘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고 앞으로의 정부는 이런 교훈을 삼아서 이런 것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 문제를 지금까지 여러 정황도 좀 드러났고요. 대선 자금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대선 자금 수사가 만일에 이제 뭐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뭐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예. 현재까지의 이 정황으로 보면 이게 뭐 대선 자금 수사를 할 정도로 확실한 단서가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거를 우리가 대선 자금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이 과거의 대선 자금 수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대기업들한테서 뭐 거대한 자금을 끌어들인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서 수사에 이르렀던 것인데 현재 이 뭐 자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이게 대선 자금 수사에 착수할 만큼 그렇게 확실한 단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대통령 친형에 또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까지 이제 구속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좀 참담한 심정이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국민 앞에 이제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예.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원 의원과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거물급 인사이기도 하고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국 공신이기도 한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만 이제 물론 우리 국회의원들로서는 뭐 이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잘 해오신 분이고 예. 그래서 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대단히 가슴이 아프고 예. 정두원 의원 또한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현재 다만 이제 이 박주선 의원은 이제 1심 재판이 끝나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체포동의가 발부됐고 예. 정두원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데 검사가 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도상 되어 있다 보니까 정두원 의원은 사실 박주선 의원과는 여러 이제 사안이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 본인은 또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 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이 정두원 의원의 경우에 체포동의를 해줬는데 국회가 예. 영장 실질 심사 결과 판사가 기록을 보니까 그 혐의가 부족하다든가 예. 또는 구속의 필요가 없다든가 이러면은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 제도가 좀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정두원 의원 본인도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충실하게 임하겠다. 예. 그 소명을 다 하겠다. 법원에 가서. 예.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새누리당도 국회의원이 무슨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일반 국민과 다른 그런 특권을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심을 버리고 엄정하게 표결에 임하자. 현재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결된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리가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새누리당